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상장 기업 하이브의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과 주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다양한 악재와 호재 속에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주가 흐름 요약부터 뉴스 이슈 정리, 그리고 중장기 관점의 가치 평가와 전망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간 하이브 주가 동향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하이브 주가는 한때 가파르게 상승하며 52주 최고가인 약 3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특히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에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K-팝 공연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다는 소식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고 하이브 역시 불과 3거래일 만에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이펙 이후 실제 한알령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투자 심리가 급속히 식었고 주가는 바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1월 4일 이후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며 이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불과 11월 첫째 주 동안 하이브 주가가 약 10%가량 급락할 정도로 낙폭이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뿐 아니라 엔터 업종 전반이 함께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등 경쟁사들도 주가가 10% 이상 동반 하락했고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블랙핑크 계약 이슈 등이 겹치며 2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시장 관련 기대감 소멸은 엔터주 전반의 투심 위축으로 이어졌고 하이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11월 초에는 경영진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하이브 주가에 추가 부담을 주었습니다. 바로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었는데요. 경찰이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차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11월 초에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던 2019년 무렵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해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 상장 전 주식 거래 관련 혐의로 방시혁 의장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수사를 받아왔으며 9월과 10월에 이어 11월 들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오너 리스크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마침 중국 이슈로 약세를 보이던 주가에 추가 하락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한알령 해제 좌절과 방시혁 리스크 부각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11월 초 하이브 주가는 힘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10일 시장에 충격을 준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이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였는데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은 7,272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422억 원을 내며 상장 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나 증가하며 호조였지만 영업이익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것은 예상 밖의 어닝 쇼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신인 그룹 대비에 따른 투자 비용과 북미 법인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3분기에 집중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1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선투자로 인한 단기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고 이는 주가에 즉각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인 11월 11일 장중에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6% 넘게 급락하며 순식간에 28만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로써 주가는 한 달 전 고점 대비 약 20% 가까이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11월 11일 하루에만 수백억 원 규모의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 쇼크와 투심 악화가 맞물리며 11월 중순까지 하이브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계기들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몇 가지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난 것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걸그룹 뉴진스 관련 이슈였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 소속된 5인조 인기 걸그룹으로 한동안 전속계약 분쟁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어도어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요.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계약 위반 항목들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결국 소속사를 떠나지 않고 어도어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뉴진스라는 초대형 IP의 이탈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에 하이브 주가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뉴진스 분쟁 결과가 알려지고 멤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11월 12, 13일경 하이브 주가는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11월 13일 장중 한때 주가가 전일 대비 9% 가까이 급등하며 급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뉴진스 리스크 해소는 악재로 가라앉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고 주가도 28만원대 저점에서 벗어나 다시 30만원 이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은 바로 BTS 관련 기대감입니다. 이미 하이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BTS 멤버들의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그룹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큰 기대가 모아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중순 외신 보도를 통해 BTS의 향후 활동 계획 일부가 구체적으로 전해졌는데요. BTS가 내년 3월 새 앨범을 발매하고 전 세계에서 총 65회 규모의 공연 투어를 가질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65회에 달하는 공연 횟수는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규모로 이를 모두 성사할 경우 티켓 매출만 8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보 앨범 판매, 스트리밍 수익과 각종 머천다이징 판매, 2차 판권 사업 등까지 감안하면 단일 그룹의 컴백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요컨대 내년 예정된 BTS 완전체 컴백 및 월드 투어는 하이브에게 역대급 실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11월 중순 이후 주가에 반영되면서 앞서 언급한 뉴진스 호재와 더불어 주가 반등을 견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주가 약세는 내년 BTS 활동 본격화 전에 나타난 일시적 조정일 뿐이라며 저점 매수에 나서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와 그 계열사들의 여러 움직임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이브의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는 주요 사업 부문의 성과와 전략이 공유되었는데요. 우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위버스는 하이브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BTS를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의 커뮤니티와 콘텐츠, 커머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위버스 플랫폼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멤버십, 광고 도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면서 수익 기반을 만들었고 이용자 증가에 힘입어 이제는 플랫폼 자체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버스는 중국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는데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인 QQ뮤직과 제휴하여 아티스트 팬메시지 서비스를 연동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모를 통해 공식 상품 판매를 진행하는 등 중국 팬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알령으로 막혀있던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 관련 소식도 눈에 띕니다. 하이브는 원래 BTS와
세븐틴 등으로 일본, 북미 시장에 적극 진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남미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브 라틴 법인을 설립하여 멕시코, 브라질 등을 아우르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K-팝 신인 그룹을 론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하이브 라틴 법인에서 무려 4팀의 신규 보이그룹을 준비 또는 데뷔시켰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역별로 현지화를 가미한 멀티 레이블 전략을 통해 K-팝의 글로벌 지배력을 키우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는 과거부터 빅히트 재팬,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설립하며 전 세계 거점별로 음악 사업을 확장해왔고 그 결실로 미국 시장에서 뉴진스나 TXT 같은 4세대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라틴 팝 시장과의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브 아메리카 법인 대표를 교체하고 북미 남미 사업부를 통합 운영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하여 글로벌 사업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한편 아티스트 라인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 산하 다양한 레이블에서 배출한 신예 그룹들이 국내외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글로벌 신인 걸그룹은 데뷔 2년 만에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37위까지 진입했고 그래미 어워즈 신인상 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신규 보이그룹 중 하나는 데뷔 앨범으로 누적 판매량 100만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여 곧 대규모 월드 투어도 가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이브가 BTS 다음 세대를 이끌 새로운 IP들을 성공적으로 육성 중임을 보여주며 회사의 미래 성장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미국에서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 각각 한 팀씩 데뷔시킬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성 그룹은 일본의 OTT 플랫폼을 통해 리얼리티 데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방식을 취해 데뷔 비용을 절감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새로운 시도로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사업 등 비핵심 분야에서는 구조 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한때 게임 퍼블리싱과 NFT 사업 등에 진출했으나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외부 프로젝트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 자체 IP 기반의 게임이나 스토리 콘텐츠 개발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단기 수익성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장기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 달간 하이브를 둘러싼 각종 뉴스와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발 이슈와 3분기 적자 실적 발표, 그리고 방시혁 의장 리스크 등이 겹치며 11월 초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지만 뉴진스 분쟁 해결과 내년 BTS 컴백 기대감 등으로 11월 중순 이후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하이브의 가치 평가와 향후 주가 전망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 실적과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이브의 현황을 짚어보죠. 하이브는 매출 성장세만 놓고 보면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약 1조 9,3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벌써 전년도 연간 매출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매분기 역대 최고 매출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매출은 2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투어 공연 수익, 음반 음원, MD 판매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인 덕분인데요. 특히 3분기의 경우 BTS 진의 솔로 투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의 월드 투어 등이 겹치며 공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외형 성장은 매우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시적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22억 원으로 적자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도 투자를 통한 성장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비용 증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 재무책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다수의 팀이 한꺼번에 데뷔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팬덤 확장과 수익 기반 안정화를 통해
하이브의 성장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이브 대표이사는 올해 K-팝 부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건하며 4분기를 기점으로 수익성 부담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내년부터는 BTS 활동 재개, K-팝 아티스트들의 성장 가속화, 홈멀티 장르 전략성과 그리고 위버스의 지속적인 흑자 기반 등을 축으로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진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며 내년부터는 투자 회수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3분기 적자를 두고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빅베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올해 미리 비용을 반영하여 재무 구조를 정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사 측 전망과 전략에 대해 증권가의 시각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이브의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단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보면 최근 대부분 38만 원에서 42만 원 사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증권은 하이브를 업종 내 컨빅션 최선호주로 꼽으며 BTS 투어 전 조정 시마다 적극 매수하기를 권고한다는 강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역시 하이브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고 지금은 예정된 모멘텀에 집중해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습니다. IBK투자증권도 내년 BTS 컴백 및 월드투어로 실적 레벨업이 가능하고 2025-2026년에 총 7팀의 신규 IP 대비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목표주가 3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는 여러 긍정적 모멘텀이 많다며 목표 주가를 40만 원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올해까지는 비용 부담으로 이익이 주춤하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상치를 보면 올해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2026년에는 영업이익 5천억 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과감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만약 2026년에 그 정도 이익을 달성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 실적 대비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투자 포인트는 내년부터 하이브의 이익 체력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설 것인가인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12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주가가 최근 조정받았다고 해도 1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가격이라서 주식이 상당히 재평가받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PER나 PBR이 꽤 높게 나타납니다. 2024년 예상순이익 기준 PER는 약 30-35배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코스피 평균보다는 높지만 글로벌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과거 1년 PER는 1000배 이상으로 계산될 정도로 이번 분기 적자 영향으로 수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단기 지표보다는 내년 이후에 정상화된 이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현재 주가의 미래 예상 PER는 20배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BR의 경우 현재 약 3.8배 수준인데 콘텐츠 기업의 특성상 유형 자산보다는 IP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이브가 보유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IP와 플랫폼 가치 등을 고려하면 단순 PBR 수치만으로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하이브는 아직까지 이익을 재투자하는 성장 전략을 쓰고 있어 주주 배당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전통적 가치지표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이는 하이브가 앞으로 창출할 성장 가치를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래 이익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지표들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하이브의 업계 포지션과 경쟁력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며 K-팝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 기획사입니다. JYP, SM, YG 등 다른 상장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BTS를 비롯한 막강한 글로벌 아티스트 라인업과 자체 플랫폼 경쟁력 등에서 두드러지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지난 수년간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빅히트 시절부터 소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KOG 엔터테인먼트, 이타카 홀딩스 등을 인수하며 빠르게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하이브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이브만의 경쟁 우위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는 글로벌 보이그룹 엔드팀을 데뷔시키고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가 하면 미국 시장에도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 등의 영향력을 흡수하여 현지 음악 산업과 접목하는 등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규모의 사업 다각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위버스와 같은 팬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의 전 세계 팬 데이터를 직접 소유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역량은 단순 음반 기획사를 넘어 테크 기업적인 면모까지 가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보자면 K-팝 산업은 여전히 구조적 성장세에 있습니다.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잇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수치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도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팬덤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하이브는 그 선봉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BTS의 글로벌 성공 이후 K-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하이브를 비롯한 국내 엔터사들이 세계 음악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 인도, 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과 메타버스 VR 콘서트, NFT 및 팬덤 비즈니스 등 신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으로 K-팝 산업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하이브는 업계 리더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선도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핵심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하이브의 경우 BTS, 세븐틴, 뉴진스 등 몇몇 메가 IP의 성과가 실적의 상당 부분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실적과 주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YG 엔터테인먼트는 간판 그룹 블랙핑크의 재계약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고 SM 엔터테인먼트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입단 분쟁 이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이브 역시 과거 르세라핌의 멤버 탈퇴 이슈나 이번 뉴진스의 분쟁처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뉴진스 사태는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이러한 아티스트 리스크는 항상 잠재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너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영 공백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하이브뿐 아니라 대주주 리스크를 가진 여느 기업에도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엔터주의 경우 창업자 및 핵심 프로듀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영 환경 변화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컨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만약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K-팝 소비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이나 굿즈, 팬클럽 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경기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K-팝 팬덤은 비교적 충성도가 높고 불황에도 지갑을 여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환율 변동도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하이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 등 외화로 벌어들이는데 원화가 강세로 갈 경우 환차익이 줄어들고 원화 약세일 땐 반대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큰 만큼 환해지 등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 역시 장기적 과제로 꼽습니다. K-팝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뿐 아니라 SM, JYP, YG 등 모두 앞다투어 신인 그룹을 론칭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자본도 K-팝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이 팬덤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품질 우위와 차별화된 전략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이브는 현재까지는 여러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 없이는 우위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이브 주식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가 조정받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악재들의 충격과 숨 고르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긴 안목에서 본다면 하이브는 앞으로도 BTS 완전체 복귀라는 초대형 호재와 4세대 신인 그룹들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 다변화 등의 모멘텀을 차례로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현실화된다면 실적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 가치도 재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물론 주가 변동성은 계속 존재하겠습니다. 워낙 뉴스를 타는 업종이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다 보니 조그만 이슈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이브의 핵심 경쟁력과 장기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PER, PBR 등의 수치상으로 다소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높은 이익 성장률과 글로벌 시장 장악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엔터주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미래를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1년, 2년 뒤 하이브가 창출할 이익과 현금 흐름을 내다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하이브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주가가 출렁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K-팝 열풍의 핵심 수혜주로서 성장 잠재력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엔터 산업 전반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브의 주가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뉴스 아나운서 형식으로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영상의 내용은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상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